어느 날 잠에서 깨어 정말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전화벨 소리도 집안을 채우는 익숙한 웃음소리도 없는 현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꼭 외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노년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습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현재 혼자 살고 계시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든 이 습관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과 충만함을 느끼는 것, 단지 존재하는 것과 진정으로 번성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습관,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과 목적이 있는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습관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이 어떻게 활기찬 내일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노년에 대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루틴 습관. 만들기 단순히 실용적인 제안이 아니라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변혁적인 철학으로서 일상적인 루틴을 확립하는 아이디어를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일상적인 루틴은 충만한 삶의 초석이며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만질 수 있고 의미 있고 전적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의도적인 틀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과 함께 깨어납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으며 엄격한 감독관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안내자처럼 느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안과 대조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깨어나 의지할 구조도 없고 에너지를 점화할 불꽃도 없으며 막연하게 표류하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어떤 버전의 하루가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어떤 삶을 스스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일상적인 루틴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 그 이상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날조차도 가치와 의도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특히 나이가 들거나 은퇴와 같은 새로운 장으로 전환할 때 외부 요구의 부재는 시간이 미끄러지듯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마감일, 가족 책임, 또는 분주한 사회적 일정이라는 닻이 없으면 날들이 주들이 달로 흐릿해지고 어느새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힘을 주는 현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날들의 설계자이며 당신의 이야기의 저자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당신의 루틴을 인생 사운드 트랙의 리듬 섹션, 즉 모든 것을 동기화시키는 꾸준한 비트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완벽함이나 생산성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명확성, 목적을 가져오는 흐름 속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루틴은 일종의 마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위이며 뒤따르는 모든 것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작은 의도적인 의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침대 커버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몸을 스트레칭하여 근육을 깨우고 창밖으로 세상이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자존감의 행위이며 현재 당신을 뿌리내리게 하고 당신이 여기 살아있고 통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작은 닻입니다. 세계적인 사건, 개인적인 상실 또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평범한 순간들은 혼돈에 대한 조용한 반항이 됩니다.
이 점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76세 은퇴한 엔지니어 민준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5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민준 씨는 침묵의 바다에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던 집은 텅 빈 껍질처럼 느껴졌고 그의 날들은 모양이나 실체 없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몸이 원할 때마다 종종 늦은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거르곤 했습니다. 노력할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되는 대로 사과 하나, 냉동 저녁 식사 하나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파묻혀 보냈으며 텔레비전은 무감각한 배경음악처럼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자리 잡았고 그와 함께 삶은 단순히 견뎌야 할 대상이지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감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저 그에게 일어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왔습니다. 어느 잿빛 아침 민준 씨는 표류하는 것에 질렸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삶을 전면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전 7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주변을 15분 동안 산책하기 시작했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계절에 따라 나무가 변하는 방식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요리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푸짐한 수프나 채소를 곁들인 구운 생선 한 조각 같은 것들이었죠. 오후에는 손주들과 전화통화를 예약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그의 조용한 집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소박한 습관들은 그의 날들을 변화시킨 리듬으로 짜여졌습니다. 그의 정신은 예리해졌고 몸은 덜 피곤하게 느껴졌으며 외로움의 무게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맥박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발견했고 루틴이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은 주체성이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당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당신의 날들을 조각조각 되돌려줍니다.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거창한 행동이나 꽉 찬 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고 자기 전에 일기에 생각을 적고 저녁이 되면 좋아하는 앨범을 트는 것. 이러한 겸손한 의식들은 당신만의 독특한 편안함, 기쁨, 안정감의 테피스트리를 엮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미가 기념비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내리는 작고 의도적인 선택 속에서 번성합니다. 만약 당신의 날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나 삶이 방향성 없이 형태없는 공허함처럼 느껴진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되 목적으로 시작하세요. 노트북을 잡고 간단한 아침 계획을 스케치하세요. 아마도 3가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만들고 10분 동안 밖에 앉아있기. 독서, 정원 가꾸기, 취미 활동 등 좋아하는 것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느슨한 식사 루틴을 만드세요. 엄격하지 않고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리듬입니다. 목표는 시간표에 자신을 묶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시간이 당신에게 속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삶은 군사훈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관성이 기초를 만듭니다. 당신의 삶은 오늘 당신이 어디에 서 있든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25세든 95세든 여전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신선한 캔버스이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든 의미를 부여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루틴은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선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민준 씨의 이야기나 이 루틴에 대한 더 깊은 탐구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의 날들을 만들어가는데 한 걸음 나아가도록 영감을 준다면 댓글로 숫자 요를 남겨주세요.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딱 맞지 않는다면 오늘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이 시간을 우리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신체 활동. 우선시하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해로운 실수 중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활동을 늦추는 것입니다. 신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고 관절이 약간 뻣뻣해질 수 있으며 에너지 수준이 변할 수 있음.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청춘의 셈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씬한 허리 라인이나 탄탄한 팔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피상적인 이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부가 혜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을 완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의 근본적인 측면, 즉 몸을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고 정신을 맑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하며 노년까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면 그 결과는 점진적이지만 끊임없이 스며듭니다. 근감소증, 사초페니아우로 알려진 상태인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여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감소하여 불편함 없이 뻗거나 구부리거나 비트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에너지 수준이 떨어져 최소한의 활동 후에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좌식 생활의 악순환은 혈액순환 불량, 뼈 약화, 체중 증가, 심지어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 증가와 같은 연쇄적인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힘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쇠퇴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극단적인 노력이나 운동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결은 일상생활에 짜여진 단순하고 일관된 움직임에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마라톤에 등록하거나 체육관에 가입하거나 자신의 체중만큼 벤치프레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 활동의 아름다움은 그 접근성에 있습니다.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동네 주변을 15분 동안 활기차게 걷거나 뻣뻣한 근육을 풀기 위한 일련의 부드러운 스트레칭 또는 매시간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조차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근력을 강화하며 관절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목표는 완벽한 체격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식료품 가방을 들거나 손주들과 노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편안하고 수월하게 유지되도록 몸을 계속 활동적이고 유능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직접 배운 78세 은퇴한 사서 은주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서가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이용자들을 도왔던 직장을 그만둔 후 그녀는 더 좌식적인 생활 방식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누려야 할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책과 함께 웅크리거나 좋아하는 쇼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녀는 즉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몇 년 동안 활동 부족의 미묘한 대가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떨어뜨린 펜을 줍거나 길모퉁이 가게까지 걷는 것과 같이 한때 당연하게 느껴졌던 작업들이 힘겨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등이 뻣뻣해졌으며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늙어가는 거야 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행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은주 씨는 공원에서 일주일에 2번 산책하는 지역 걷기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과 함께 온라인에서 찾은 10분짜리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 루틴을 병행했습니다. 격렬하지 않고 근육을 깨울 정도였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 하루가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코어가 강화되면서 자세가 개선되었고 힘들이지 않고 더 똑바로 섰습니다. 잠도 깊어져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작은 실험으로 시작된 것이 그녀 삶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은주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신체 활동은 사치나 가끔의 탐닉이 아닙니다. 음식, 물 또는 휴식만큼이나 필수적인 일상적인 필요입니다.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도 활동적으로 지내고 몸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 들기나 팔 돌리기와 같은 의자 운동은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력에 도움을 받는 수중 에어로빅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모든 근육 그룹을 운동시키는 저충격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이 옵션이 아니라면 반복적으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 본질적으로 수정된 스쿼트처럼 간단한 것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고 양치질이나 아침 커피처럼 습관적인 타협할 수 없는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언제나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이점 외에도 움직임은 심오한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및 하버드 의과대학과 같은 기관의 연구를 포함한 수십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지 저하,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형태의 치매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당신은 단지 이두근을 단련하거나 다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뉴런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또한 엔도르핀 및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와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의 방출을 유발하여 기억력, 학습 및 정서적 탄력성을 지원합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는데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 명확성을 침식할 수 있는 주범입니다. 요컨대 당신이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모든 단계는 몸과 마음 모두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동안 활동적이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는 것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현명합니다. 거실 주변이나 동네 한 블록을 5분 동안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신선한 공기와 발걸음의 리듬을 음미하세요. 아침에 몇 가지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시도하세요. 하늘을 향해 뻗고 어깨를 돌리고 가능하다면 발끝을 만져 몸을 깨우세요. 바닥 쓸기나 식물 물주기와 같은 가벼운 집안일조차도 발을 계속 움직이게 한다면 운동으로 간주됩니다.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삶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하나씩 쌓아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더 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숨쉬기가 더 부드러워지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단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나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활력으로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옆에서 삶을 지켜보는 것과 모든 순간에 자신있게 발을 내딛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신발끈을 묶거나 요가 매트를 펴거나 그냥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당신의 몸과 뇌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나이가 들어가는 것. 특히 혼자 나이 들어가는 것의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에 느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침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직업, 자녀 또는 책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의 날들을 채웠던 직장 동료와의 농담이나 즉흥적인 모임과 같은 교류 기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의 침묵은 텔레비전의 윙윙거리는 소리나 가끔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의해서만 깨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의 루틴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것이 단지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거나 연락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고립은 단순한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는 외로움의 위험을 강조하며 정신과 신체 모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냉혹한 그림을 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우거나 비만으로 사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심장병, 고혈압,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상태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적으로 그 대가는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상태를 포함한 인지 저하 속도 증가에 알려진 기여자입니다. 인간의 뇌는 상호작용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것은 연결을 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없을 때 당신의 기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 시스템이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현실의 이면에는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내린 피할 수 없는 선고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며 당신의 노년을 후퇴와 후회가 아닌 활력과 목적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사회적 참여의 아름다움은 효과적이기 위해 거창한 제스처나 꽉 찬 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씨에 대해 이웃과 5분간 대화하거나 우편 배달부에게 잠시 손을 흔들거나 식료품점 계산원에게 오늘 하루 어떠세요? 라고 친절하게 묻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연결의 가장 작은 순간조차도 기분을 좋게 하고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상호작용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축적되어 고립을 막는 정서적 안녕의 안전망을 엮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조금씩 주면 번성하지만 방치하면 시듭니다. 인간관계는 음식, 물 또는 운동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필요이며 아침 커피나 저녁 산책처럼 일상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80세 호랍이 철수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52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잃은 후 철수 씨의 세상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던 집은 매일 더 텅 비어 갔고 저녁 식사, 카드 게임, 주말 나들이로 가득했던 그의 한때 바빴던 삶은 긴 고독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친구 삼아 TV를 켜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전화하기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로 바쁘고 그의 오랜 친구들은 그들만의 루틴이 있으며 그가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슬퍼할 시간을 주었죠.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고립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분리된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의 삶에서 구경꾼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만들고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로운 오후, TV조차 침묵을 잠재울 수 없었던 그때 철수 씨는 이제 충분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화를 들어 몇 년 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오랜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은 옛 시절에 대해 웃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철수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노인 사교 그룹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역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온라인 체스 클럽에 가입하여 잊고 있던 열정을 재발견했습니다. 몇 달 안에 철수 씨의 날들은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기대할 전화통화, 참석할 주간 모임, 그리고 그의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온라인 경기가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철회 대신 연결을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사회적 참여는 붐비는 파티나 끊임없는 활동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세상과 연결하고 당신이 그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작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입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묻거나 이웃을 차 한잔하러 초대하거나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북클럽에 가입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면 팁과 씨앗을 교환하는 지역 그룹을 찾으세요. 영화를 좋아한다면 동료 팬들과 온라인 토론 스레드를 시작하세요.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사교를 드문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직계 서클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거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세상은 기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상통화는 전국 각지에 있는 손주의 미소를 당신의 거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뜨개질, 조류 관찰 또는 정치 토론과 같이 당신의 기함과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용될 때 소셜미디어는 오랜 친구들과의 소식을 계속 접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가족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시골 지역에 혼자 사는 73세 은퇴자 영숙 씨를 보세요. 그녀는 단절감을 느꼈지만 그것에 체념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방문 중에 조카의 오래된 노트북을 빌려 줌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곧 그녀는 온라인 정원 가꾸기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 그룹과 가상 커피 채팅을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장미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꽃에 환호하고 자신의 꽃을 공유하는 전 세계 애호가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영숙 씨의 날들은 조용함에서 다채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간극을 메워준 도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와 같은 그녀의 이야기는 거리나 환경이 단절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외로움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거나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어도 진정한 유대감이 없다면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가꾸면 아무리 가깝거나 멀든 혼자 살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픈 단절감에 대한 해독제는 행동입니다. 손을 내밀고 나타나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더 쉬워집니다. 그 이메일을 보내고 그 전화를 걸고 그 그룹에 가입하세요.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전화, 화면, 공유된 관심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일 당신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댓글로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정신적 자극. 유지하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예방 가능한 실수 중 하나는 몸과 함께 마음이 정체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사회는 인지저하, 건망증, 느린 사고 또는 정신적 민첩성 상실과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신화를 영속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당신의 뇌는 자극을 통해 번성하는 역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기관이며 노년까지 성장과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동 없이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도전받고 참여하지 않으면 뇌는 예리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현실은 생일 케이크의 촛불수에 관계없이 활기차고 호기심 많고 유능한 마음을 유지하는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복잡한 방정식을 마스터하거나 복잡한 두뇌 티저를 푸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신을 흥분시킨다면 제외. 대신 당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신적 경계를 넓히고 경이감을 깨우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소설에 몰두하거나 뜨개질이나 코딩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체스나 브리지와 같은 전략 기반 게임을 하거나 생각을 일기로 쓰거나
친구들과 큰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는 것 등 이러한 추구는 신경 경로를 계속 활성화시킵니다. 기억력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예리하게 하며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 정신적 민첩성을 보존합니다. 거의 우연히 이 깨달음을 얻은 14세 은퇴한 학교 교사 지혜 씨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그만둔 후 그녀는 끝없는 텔레비전 마라톤, 즉 게임쇼와 재방송의 시간들로 이루어진 루틴에 빠져들었고 이는 그녀를 멍하고 단절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징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더 자주 잘못 두거나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거나 식료품점에서 무엇을 사려고 했는지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실수에 놀라고 그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하락을 의미할까 두려워 그녀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혜 씨는 하룻밤 사이에 삶을 전면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시작했습니다. 역사 소설과 전기를 섞어 아침 독서를 다시 도입하고 커피를 마시며 십자말 풀이를 풀고 항상 시도하고 싶었던 온라인 스페인어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불과 몇 주 안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의 지속 시간이 늘어났고 기억력이 예리해졌으며 딸과의 주간 통화 중에 공유할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기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당신의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더 강해지고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뇌의 새로운 연결 형성 능력인 신경 가소성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타 연주를 배우거나 수채화 그림을 실험하거나 심지어 가게에서 집으로 다른 길을 택하는 것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할 때 당신은 뇌가 적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새로움의 행위는 인지 예비 능력, 즉 쇠퇴에 대한 완충 장치를 구축하여 마음을 유연하고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심각한 기억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고 치매와 같은 상태의 발병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정신적 예리함을 넘어섭니다. 활동적인 마음은 날들이 함께 흐릿해질 때 자리 잡을 수 있는 단조로움과 우울함을 막아줍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이야기를 만드는 데 몰두할 때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불꽃은 아무리 작더라도 당신의 날들을 밝혀주고 까다로운 코드를 마스터하거나 장을 끝내는 것과 같이 기대할 무언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지혜 씨는 친구들과 작은 북클럽을 주최하기 시작하여 고독한 독서 습관을 그녀를 연결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사회적 생명선으로 바꿨습니다. 자극은 단지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번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흥미를 끄는 것을 선택하세요. 항상 천문학을 이해하고 싶었다면 별 관측 앱을 잡고 매주 별자리를 배우세요. 음악이 당신을 부른다면 악기를 시도하거나 이전에 감상해 본 적 없는 장르를 탐험해 보세요. 심지어 수동적인 화면 시간을 호기심이 생기는 주제에 대한 팟캐스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정신운동을 귀찮은 일이 아닌 습관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뇌는 명확성, 창의성,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으로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와 성찰 연습하기. 나이가 들면서 또는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기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변혁적인 습관 중 하나는 매일 감사와 성찰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잃어버린 것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놓친 기회들, 젊음의 신체적 활력, 심지어 건강했을 때 누렸던 작은 자유들에 집착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는 시선은 현재의 그림자를 드리워 남아있는 것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소박하거나 거창하든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체적인 시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삶이 완벽하다고 가장하거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공존하는 좋은 점을 알아차리도록 마음을 훈련시켜 삶의 폭풍 속에서 꾸준한 닻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그 단순함과 과학에 있습니다. 매일 몇 분씩 감사한 것, 친절한 이웃, 피어나는 꽃, 웃음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완화되며 심지어 신체적 안녕까지 증진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수치가 낮다고 보고합니다. 더 깊이 잠들고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관점의 재배선이며 가장 좋은 점은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으며 가장 바쁘거나 조용한 날에도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예로 79세 은퇴한 소방관 상현 씨를 들어보겠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슬픔 속에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날들은 외로움의 안개 속으로 흐릿해졌고 옛 기억을 되풀이하며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삶을 애도하며 보냈습니다. 집의 침묵은 숨 막힐 듯했고 그는 기쁨이 과거의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제안으로 충동적으로 감사일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감사한 3가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큰 것들이었습니다. 주말 방문 중 손자의 전염성 있는 웃음소리나 새벽녘 하늘을 물들인 태양 같은 것들이었죠. 다른 날은 더 작은 기쁨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빵 한 조각, 낡은 안락의자의 편안함, 또는 창밖 새들의 지저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요되고 심지어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부드러워졌습니다. 상현 씨는 자신의 삶을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간과했던 조용한 축복들로 가득 찬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찰은 감사와 아름답게 짝을 이루어 당신을 순간에 뿌리 내리게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정신적 혼란을 제거합니다. 매일 몇 분씩 조용히 앉아 깊이 숨을 쉬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심오한 평온함과 명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명상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지만 현관에서 차를 마시며 세상이 깨어나는 것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그것이 당신의 실천이라면 방해 없이 마음이 자유롭게 방황하도록 느린 산책을 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잠시 멈춤, 감정을 처리하고 당신을 짓누르는 것을 놓아주고 가장 중요한 것에 다시 정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현 씨에게는 매일 저녁 고인이 된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부재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을 기리면서 여전히 가진 삶을 음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라면 작게 시작하고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아침이나 밤에 잠시 멈춰 그날 당신에게 기쁨이나 위안을 준 3가지를 떠올리세요. 심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비냄새, 낯선 사람의 친절한 손짓, 또는 따뜻한 식사에 만족감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적어두거나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습관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미묘하게 물들이는 렌즈가 됩니다. 도전 과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너무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회복력과 우아함으로 그것들을 맞이하는 당신의 능력은 성장할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감사와 성찰은 평범함 속에서 빛을 찾고 최고점과 최저점 모두에서 의미를 엮어내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것들을 의식으로 만들면 고독의 순간에도 조용하고 꾸준한 동반자 관계, 즉 내면에서 오는 종류의 관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 댓글로 숫자 소를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 찾기 외로움과 싸우고 고립감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하고 놀랍도록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단절되거나 표류하고 있을 때 자연스러운 경향은 내면으로 향하여 자신의 필요나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도전에 맞서고 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시간, 노력 또는 단순한 친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변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받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목적의식을 회복하며 때로는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과 접근성에 있습니다. 차이를 만들기 위해 거창하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영향은 종종 가장 작은 제스처에서 나옵니다. 친구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하거나 지역 자선단체에서 몇 시간 자원봉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려 깊은 조언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것. 핵심은 베푸는 것을 일상생활의 구조에 짜놓고 주변 세상과 당신을 연결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풀 때 당신은 단지 유형의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평생 축적해온 지혜와 친절을 활용하며 긍정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82세 은퇴한 간호사 미경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직장을 그만둔 후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은퇴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이정표였지만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오래전에 이사했고 한때 활기찼던 사교계는 줄어들었으며 종종 혼자서 하루 종일 보내며 목적의식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기부품을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침들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맺은 관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고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녀의 노력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되살렸으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쁨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베푸는 행위는 다리를 놓습니다. 당신의 부담에서 벗어나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차이, 아무리 소박해 보이더라도 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나 자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적 한계로 인해 전통적인 자원봉사가 어렵다면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거나 온라인에서 젊은 사람과 삶의 교훈을 공유하거나 단순히 근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짧고 친절한 상호작용조차도 누군가의 하루와 당신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는 당신의 정신을 되살리고 삶을 목적으로 채우며 마음을 세상과 계속 관계 맺게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교훈. 감사, 성찰, 그리고 베풀. 나이가 드는 것은 종종 마무리하는 시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쉬는 계절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더 깊은 가치를 발견하고 작은 순간들에서 풍요로움을 찾고 의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심오한 기회입니다. 노화는 필연적인 변화, 즉 건강의 변화, 관계의 진화, 때로는 상실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장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남겨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감사 실천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얼버무리거나 삶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는 좋은 점을 찾아내고 음미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통증에도 불구하고 매일 당신을 지탱해주는 몸의 회복력일 수도 있고, 비록 더 이상 곁에 없더라도 마음에 새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기억일 수도 있으며, 또는 뜨거운 차 한 잔과 함께 보내는 상쾌한 아침의 조용한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재구성하여 도전 과제와 함께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강조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기르는 간단한 방법은 매일의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연히 들은 아이의 웃음소리, 이웃과의 의미 있는 대화, 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황금빛 햇살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실천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을 개선하며 심지어 평온함을 조성함으로써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는 연습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렌즈, 힘과 평온의 원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은 자기 성찰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우리가 걸어온 길, 성공, 실패, 그리고 우리 존재에 새겨진 교훈들을 되돌아볼 더 많은 공간을 부여합니다. 후회나 만약에 머무르기보다는 성찰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고 얻은 지혜를 추출하며 지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도록 초대합니다. 명상, 기도, 자연 속 산책, 또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을 통해 매일 몇 분씩 고요함을 위한 시간을 내세요. 이러한 멈춤은 명확성을 제공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삶의 폭풍 속에서 당신을 고정시키는 내면의 평화를 길러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돌보는 것 외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기쁨과 목적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친절의 행위는 아무리 작더라도 이중의 축복을 만듭니다. 받는 사람을 고양시키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밝혀줍니다. 이웃집 현관에 직접 만든 간식을 가져다 주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후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도를 간절히 원하는 젊은이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단순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들어줄 필요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노인들은 경험의 보고, 즉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안내할 수 있는 평생의 이야기와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활기차고 참여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목적으로 바꾼 70세 호랍이 성진 씨를 보세요.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불안정함을 느꼈고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항상 좋아했던 과목인 수학을 지역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열정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새로운 개념을 파악할 때 그들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고 모든 세션마다 자신의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푸는 것은 우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정의합니다. 노화는 후퇴하거나 끝날 때까지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살고 진정으로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과 당신의 날들을 일치시킬 기회입니다. 작고 의도적인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가진 것을 음미하고 당신을 밝히는 것을 성찰하고 세상과 당신의 친절을 나누세요. 이러한 실천들은 함께 짜여져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삶,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 평화, 연결로 가득 찬 삶을 만듭니다.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노화는 한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회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매일은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든 의미, 기쁨,
연결로 삶을 만들어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일상적인 루틴 구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까지 나이가 들면서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습관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당신에게 두드러졌던 한 가지와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청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계속 받아들이세요.